요즘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 중인데 경매 물건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매 시대가 온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시세 파악이 부동산 경매 공부보다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경매, 매매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만약 어떤 물건의 가격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싼 동일한 물건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산 만큼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 물건을 시세에 되팔 수 있다면 더 확실히 주저없이 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너무나도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디스플레이 제품이라고 해서 70만 원에 딱 한 개만 판다고 한다면 주저없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두 가지 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경락자금 대출이 일반 매매 시 받는 대출보다 훨씬 커서 실투자금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시세를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다뤘는데 경매에서 기준으로 삼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법원의 경매 진행 프로세스상 약 1년 전쯤 감정가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 최근 2, 3년간처럼 폭등과 폭락이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폭등 시 1년 전 감정가가 지금의 하락장의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든다는 시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나 각종 지표들이 거의 주 단위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어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서 큰 틀의 시세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부입니다. 요즘과 같은 하락장에는 거래량이 적어서 급매나 직거래를 포함해 적은 양의 실거래가만을 가지고 시세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꼬마 빌딩은 더 정보가 드물고, 토지나 창고, 공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실거래가나 시세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비교를 할 만한 사례가 적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실제 임장을 가고 매물을 가지고 있는 근처 부동산에 직접 발품을 팔면 가장 근사치의 시세를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주위 도로 상태라든가 지역에 언덕이 있는지,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등 장단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한 대화만 이끌어낸다면 온라인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지역의 부동산 흐름이나 분위기를 알 수 있고, 진짜 살 사람이라고 보여지면 찐 금매까지의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회사 공장 창고가 이사를 해야 돼서 수도권 지역에서 이사 갈 만한 곳을 최소 50군데 정도는 임장을 가고 시세를 알아본 것 같아요. 인터넷과 어플, 경매지로 손품만 판 것까지 합치면 100군데는 넘습니다. 창고를 지을 건물 없는 토지 매매나 이미 지어진 창고가 있는 부동산 매매, 아니면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를 따질 것 없이 6개월 동안 매주 2개 이상씩을 봤었는데, 웬만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창고, 공장 시세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매매나 임차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중개사분들에게 어필을 했고, 급매나 임차 정보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질의 정보를 계속 받아보면서 선택만 잘하면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에요. 현재 금리를 따져보면서 매매가 이득일까? 임차로 들어가는 것이 이득일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거기에 원하는 지역에 마땅한 경매 물건까지 나온다면 선택의 폭은 더 커지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오픈할 수 있는 본인의 상황을 중개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실매물을 소개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좋은 가격의 물건이 나왔을 때 진짜 살 사람에게 먼저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저희 공장이 재개발로 수용되어서 쫓겨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이 사실을 알리면서 문의를 합니다. 경매 물건의 경우는 임장 후에 필수로 근처 부동산에 들려서 꼭 그 지역 매매나 임대 시세를 물어보고 소개 물건지를 가보면서 시세 파악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경매 물건이 현재 어느 정도 시세가 적당한지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감정가와 상관없이 입찰가를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아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혹시 경매지를 구독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이 영상이 끝나면 관심 있는 아파트나 또는 지역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독하시는 경매지가 없으시면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도 들리셔서 시세도 파악해 보세요. 시세만 파악이 돼도 왠지 모르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만 시간을 내어서 돈 버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서 시세 파악을 하신다면 진짜 돈 버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원하시는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저건 내 거다 라고 상상하면서 보시면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사거나 가전제품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인터넷으로 최저가나 비교 가격을 알아보지만 실제 구매를 할 때는 비싼 것일수록 실제 타보고 시연도 해보고 전문 판매원이나 블로그의 리뷰 콘텐츠들을 참고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제품을 잘 알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격을요. 알수록 결정이 쉬워지지요. 부동산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부동산의 시장 가격, 즉 시세를 알수록 결정이 쉬워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일하는 동네, 또는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나 빌딩, 상가, 창고 등의 시세를 잘 알고 있다면 부동산의 경매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가이고 얼마를 쓰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권리 분석과 명도 등 경매 기술을 고려하는 것은 그 다음이겠지요. 이렇게 시세 파악을 우선으로 공부하신다면 시세보다 싸게 경매로 부동산을 사실 수 있고 최소한 최근 안타까운 빌라왕 사건 같은 것에 피해를 입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된 것이 본질 중에 하나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미래에 돈이 벌릴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공부도 하고 또 예측도 하고 또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니까 시세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이미 돈 버는 부동산 투자는 시작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는 엄청난 노하우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